네, 안녕하십니까. 시사장 양소입니다. 오늘이 11월 16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분위기, 특히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질 못하죠. 낙폭이 제법 됩니다. 일단 지수만 보면 썰렁한 그런 장세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좋아도 또 지난주 또 주초 시장 반등세 전반적인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지수가 탄력적으로 연속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결국 긴축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으니 지수에 대해서는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설명드려왔던 건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수가 일단 멈춤을 했다. 미국 증시와는 다른 디커플링 현상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인식해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판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실망스럽지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신기술주들, 자 이른바 메타버스 내지 NFT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수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장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재 장세를 100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 및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고닫기 집상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장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오늘은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현재 가장 뜨거운 테마는 역시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관련된 테마들이죠. 이 테마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그 특징이 뭐고 어떤 주도적 흐름을 보였으며 우리 종목들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상황 어떤지, 현재 상황만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종목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다소는 묻지마식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은 썩 좋지 못한 과열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까지 총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우리 추천 종목이 있죠. 제 1회 추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그 이후에 위메이드, 또 다날, 알체라, 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디어유 같은 그런 종목들인데요. 이들 종목도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는 일단 대주전자재료, 그것도 그거지만 그 전에 다날이 오늘 급등을 했죠. 거의 16%나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그칠 것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조금 더 소상하게 판단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갈 건데요. 일단 자막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 좀 답답하죠. 현재 지금 기술주들의 움직임과는 뭐 전혀 다릅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시장 전체가 아주 강한 랠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덧 나스닥도 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시 그 랠리를 살리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와 달라요. 완전히 디커플링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죠.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반쯤 보이는 그 차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인데요. 자막을 지우면 이제 차트가 다 보이죠.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세를 특히 작년 3월달 이후부터 계속 상승을 했지만 최근 10월 중순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나 관련 종목들도 그 기회가 올 가능성,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지수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약간 느리다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그 전에 좀 작은 종목들, 그 중에서도 우리 종목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하나 마이크론 같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악재는 없었습니다. 현재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내려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 갖고 있거나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대략 21,000원 정도에서 매수할 기회가 된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아직은 남겨놓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혹여 현재 그 물량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 있는 가령 테스라 같은 종목이거나 또는 뭡니까 테스나 그리고 기타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또 DB 하이텍 이런 종목들을 혹여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올라올 가능성을 보고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술주 중에 자 그동안 상당히 우리를 고생시켰던 KH바텍은 종목을 바꾸자는 얘기는 제가 안 해드렸었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와서 자 왼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매수하자고 했던 가격대인데요. 그 부분까지 이미 올라서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수익 구간으로 회복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구성상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 관련주 내지 중소형 기술주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거나 종목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조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판단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그들 종목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는 정도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보면 10월달 소매 판매 전달 대비, 작년 동기 대비가 아니고 지난달 대비로 플러스 1.7%, 산업 생산도 플러스 1.7%. 자, 미국은 거시경제도 괜찮아요. 현재의 거의 신고가 랠리, 강한 랠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표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술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기차 3인방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비안이라고 하는 전기차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3위가 세 번째 루시드라고 하는 전기차 업체인데, 이 세 개 전기차 업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약간 속도가 제동되고 있습니다만은 리비안이나 루시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이른바 밈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 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SKC, 대저전자재료, 또 부가해서 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의 나노신소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고, 오히려 이중 SKC나 대저전자재료는 물량이 부족하시거나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면 된다는 건데,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대저전자가 조금 더 빠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뭐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 물자리가 1.6380% 정도로 한때 1.4까지 내려갔던 국채 금리가 비교적 최근 들어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전체 평상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채권 시장에서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는 것으로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이 그러한 시장 간의 자금 이동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물가 부담 때문에 올라간 금리 상승, 금리 인상 내지 그 이전 물가와 관련돼서 또 이머징 마켓과 관련된 불안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지수를 놓고 본다면 현재 불리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점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1.8% 이상 올라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 정도는 일단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가 95.98, 상당히 높은데요. 이것도 그래요. 외환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추세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1182원, 그나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아서 다행이다. 달러 인덱스는 연중 최고치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그렇지는 않죠. 원달러 환율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 최고점을 넘어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그런 정도로까지 급전 직하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외환시장은 나름대로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위험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WTI 가격이 0.15% 내려와서 80.76달러인데 국제 에너지 기구 EIA에서 유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지금 현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 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원유 생산을 150만 바렐 정도 증산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물가에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물가에 안정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대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수순이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잠깐 이제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자막을 지워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요. 기관들이 대규모로 순매도하는데 현재 이틀 연속 이 거래일 연속 초대 규모로 한 양이틀 합계 약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각을 의식해서 기존 물량을 약간 줄이는 또는 단기 매매, 지금 현재 지수로 봤을 때 만만치 않다라고 보고 수비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건 역시 이제 베이시스인데요. 이제 베이시스는 잠깐 차트가 좀 다르네요. 베이시스는 플러스 0.41.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해 준 것처럼 지수 상황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역시 3000포인트 근방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결국 시장이 이런 긴축 모드에 적응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걸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시장 심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하는 관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사실 이게 핵심 주제인데요. 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뭐 메타버스나 NFT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살짝 걸쳐 놓는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 우리 정관에 올려놓겠다, 사업 목적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올려놓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만은 또 한편 이게 사실 과열지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잠깐 보도록 하죠. 한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이거 워낙 답답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전 싸이월드와 메타버스 사업을 함께 하겠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플랜티어라고 하는 솔루션 업체가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이커머스 솔루션 업체라고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적정 주가는 not rate라고 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플랜티라고 하는 종목에 또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도 그래요. 주가가 3,000원대인데 이 종목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와 관련된 툴이 있습니다. 그 팀즈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협력을 한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드래곤플라이는 메타버스는 아니고요. 상한가 들어갔는데 자회사 중에 아니라 블록체인, BC는 블록체인을 뜻합니다. 블록체인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겠다. 설립한 것도 아니고 설립하겠답니다. 언제 설립할지 모르죠.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거의 묻지마입니다. 거기에 살짝 이름만 걸쳐도 그냥 그 시장 참가자들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에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일단 과열지구다 하는 것 알아둘. 또 그만큼 뜨겁기도 한 거죠. 그만큼 뜨겁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나 또는 이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이 신기술과 관련된 테마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봐야 된다는 건 일단 이 테마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도가 높고 그리고 이게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 제가 이 테마를 말씀드린 지 6개월 되고 있는데요. 6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수명이 깁니다. 이게 6개월 정도, 1년 정도가 아니라 뭐 2년, 3년, 4년 그 이상 아주 수명이 긴 테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슈가 상당히 다양한 이슈가 나온다는 거죠. 재료가 많아요. 이 재료가.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한다 그러면 나오고 어떤 특정 기업에서 뭐 한다는 나오고 또 미국에서 뭐 어떤 특정 어떤 종목이 어떠한 그 정책 환경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게 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화려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뭐 그것과 관련돼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사명까지 메타로 바꿨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뜻으로 사명까지 바꿨죠.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 뭐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 사업을 도입하거나 또는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국내 뭐 기업들뿐만 아니라 관공서, 뭐 은행까지 나섰고요. 또 대학까지 나와서 메타버스를 접목하거나 또 진출하거나 도입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요. 워낙 현재 이 이슈가 가다는 것이죠. 다양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국내 주도 테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보면 다른 테마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오직 이 두 테마는 아니죠. 사실상 한 테마입니다. 메타버스나 NFT나 비슷한 연관된 테마이거든요. 나 홀로 이 테마가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최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고 거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 이 환경을 우리가 타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지경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내용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 자체의 파워가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지수 상황이 또 시장 판도가 다른 곳에서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반도체가 뜨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아주 세게 주도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이들 테마만 독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미국의 밈주 아까 얘기했던 전기차도 그렇지만 기타 등등의 신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기주를 미국에서는 밈이라고 하죠. 비문화적 유전 요소를 밈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와 관련된 인기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 또한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시장 기본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유동성 환경이죠. 돈이 긴축한다고 해도 돈이 걷어들여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좋고 말이죠. 그리고 참가자 구성도 변화되고 있죠. 그 전에는 나이가 적어도 30대, 보편적으로 40대 이상,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 고령층이 주 투자 대상, 주 투자 주체였지만 지금은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주린이라고 해서 어린 애들까지 시장에 참가하는 식으로 그 연령층이 상당히 낮아져서 그들은 이러한 신기술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테마는 아주 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세상에 이런 정도로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 어느 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까지 이 환경은 상당히 특이한 이례적인 환경이다라는 거죠. 이 환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이제 다 온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상당히 많이 진행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테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움직였던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움직였던 위즈윅 스튜디오인가요? 위즈윅 스튜디오 아주 오래됐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TV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선도주입니다. 아프리카 TV. 예, 그리고 또 서울옥션도 많이 올라갔죠. 서울옥션이 어딨나요? 서울옥션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3대 테마, 3대 선도주다 이렇게 봤던 서울옥션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참여를 하고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선도주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움직이는 상태는 아니지만, 최근에 상승 각도가, 보통이 아니죠. 이런 종목들이 선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2 선도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계속 후속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맥스트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 전에 덱스터 같은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종목인 자이언트 스텝도 거의 선도주 제1 내지 제2의 선도주들이었고요. 그게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다날도 있고요. 뭐 또 알체라도 있고요. 이노뎁, 또 한컴, MDS, 또 현재 또 인트로메딕, 또 옵티시스, 코세스, 또 선익 시스템 원래 움직였던 거고요.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상한가 종목도 플랜티어, 또 드래곤플라이, 소프트캠프 같은 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들 속속 여기저기서 출연한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임을 일단 인지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된 종목 5개 추천을 했죠.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오랫동안 추천했던 종목은 바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제가 최초 추천했던 가격이 4만원대였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왼쪽 하단에 보면 현재 직사각형 박스가 있죠. 그 가격대에 그때 추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오는데요. 그 상태에서 이미 주가가 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4배 정도 올라왔는데 아직도 더 갈 기세이에요. 그거 외에 위메이드를 조금 뒤늦게 추천했지만 어쨌든 수익 구간이고요. 위메이드 16만원 내 17만원 정도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날도 상당히 좋았죠. 다날은 오히려 한 7천원 내지 8천원 정도에서 거의 8천원 정도 추천했던 것 같으네요. 8천원대 추천해서 오늘 18,000원 정도로까지 약 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요. 알체라도 엊그제 새롭게 말씀드렸죠. 알체라도 좋아요. 알체라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알체라는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쫓아가면서 매수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한 눌림목에 나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신개념 종목으로서 DOU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DOU 좋아요. 그것도 기회가 되면 잡아줄 필요가 있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팬덤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와 관련된
메타버스나 또는 NFT와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하는 관점이죠. 팬덤과 관련된 팬덤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사실은 아티스트와 또 팬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 자체가 새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은, 새로운 개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5개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중 한두 종목으로 국한시켜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단기 매매를 기본으로 하되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면,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린 그것이 단기 매매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만 단기적으로 약간 과열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니 상황에 따라서는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노골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경우, 가령 다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가 오늘 장대 양봉에다가 거래까지 분출됐잖아요. 그런 상태, 내일 또 비슷한 모양으로 한 단계 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그날 고점이거나 내일 고점이거나 그 다음날 아침이 매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수가 많으면 종목 수를 관리하면 되고, 동일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그 물량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세세한 그 각계 맞춤형 투자 전략을 유튜브 상으로, 그리고 일방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 점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그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10-2420-0553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아니,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10-2420-0553 문자를 남겨주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자 처음으로 드리도록 하면서, 자, 그리고 종목 다날부터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으니까 다날은 그 잘 알려진 휴대폰 결제나 전자 결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하죠. PG 업체입니다. 그쪽 세계, 그쪽 업계에서 이미 자리 잡은 나름대로 튼실한 그런 업체이죠. 그런데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자체 지금 가상화폐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상자산의 결제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하고 있는 그러한 성과를 현재 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페이코인과 관련된 가맹점만 약 3천만, 엄청나게 많죠. 가입자는 그보다 좀 적습니다. 200만. 앞으로 이제 가입자가 이제 급증하겠죠. 그리고 MAU, 월간 활성 이용자, 그러니까 70만입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것. 자, 가상화폐 페이코인이니까 NFT와 직결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건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라고 합니다. 제프를 일단 출범시키고, 그리고 NFT 대체불가 토큰과 관련된 콘텐츠를 출시한다고 하죠. 뭐가 나올지 이 점은 좀 궁금합니다. 아마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연합하거나 협력해서 할 소지가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NFT 마켓플레이스 시장을 또 준비한다고 하죠. 이런 거. 그리고 어찌됐든 NFT와 관련된 암호화폐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다양한 NFT 대체불가 토큰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현재 메타버스나 NFT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자기 자신이 NFT 사업 또는 메타버스 사업에 직접 상당히 깊숙이 들어가는 업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다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날이 이쪽 그 테마의 주인공으로 가장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업 구성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긴 맞는데, 하지만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기술적으로는 내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주가로 본다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매도할 필요도 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도를 한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적
어떤 전술을 먼저 제시해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가져가도 된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지금 대세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원래 흑연이었던 것인데 지금 그보다 훨씬 최소한 5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게 바로 실리콘입니다. 그 실리콘으로 대체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최강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료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미 포르쉐에 타이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한 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성장률이 보통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뭐 연간 성장률이 30%나 40%만 돼도 상당히 좋다.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률은 연간 70%나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전고체형 고체 전해질 기술까지 한국전기연구원인가요? 거기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그 기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전고체 상용화에 아마 2025년 정도 되면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선도적인 역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기술력도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아서 그와 관련된 분야에 이 대주전자재료가 독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실적만 놓고 현재 주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이 종목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본다 했을 때 15만 원 정도는 기본이며, 내년 정도 연말쯤도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관점으로 SKC 못지않게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비중도 높여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죠. 자,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